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언어재활사로 일하고 있는 황연신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에서 음성장애 환자의 음성 검사와 음성 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성 치료의 실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음성 치료란 무엇일까요? 음성 치료란 환자의 발성 습관과 음성 생성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환자가 직업적, 감정적, 사회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으로 회복시키려는, 복귀시키려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음성에 무리를 주지 않는 발성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 그리고 환자분들이 최종적으로 생성한 음성이 이들의 전반적인 라이프, 앞에서 말씀드렸던 직업, 감정, 사회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음성에 대해서 알려면 우선 정상 음성의 정의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상 음성의 조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상 음성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소리여야 합니다. 너무 작거나 너무 큰 소리는 음성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로, 정상 음성은 후두에 병변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발성되어야 합니다. 목에 너무 힘을 주거나 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목에 문제를 일으켜서 음성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세 번째는 듣기에 유쾌해야 합니다. 즉, 듣기에 유쾌한 음성이 목에도 좋고 그리고 목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듣기에 좋은 음성은 목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고 듣기에 거칠거나 쥐어짜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명이 있고 울림이 큰 소리이고 발음이 명료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상 음성은 유동적이어야 합니다. 유동적이라는 말은 적절한 음높이를 위아래로 변화시키면서 발성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성별이나 나이에 맞는 적절한 음높이를 사용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분은 읊조리면서 한 음으로 발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 목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정상음성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2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성 남용인데 음성 남용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 많은 양의 음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음성 오용이란 잘못된 방법으로 발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상 음성 사람의 성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좌우 성대가 대칭이고 매끈하며 접촉 시 빈틈없이 붙고 성대 점막의 파동이 성대 중간 정도까지 파동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성대를 가지려면 위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성대와 후두에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음성이 변화되고 정상 음성을 산출할 수 없게 됩니다. 몇 가지 성대와 후두 질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음성 남용과 잘못된 습관으로 생길 수 있는 성대 결절, 한 번의 큰 소리만으로도 생길 수 있는 성대 폴립, 흡연 등의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 성대암, 후두 신경 손상으로 생길 수 있는 성대 마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러한 성대의 기질적인 문제 없이 기능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근긴장성 발성장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발성이란 무엇일까요? 이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좋은 발성이란 발성 기관이 이완되어 있는 상태로 호흡은 뒷받침되어 있고 공명이 강화되어서 울림 있는 소리로 발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음성 치료의 목표는 호흡 강화, 발성 기관의 이완, 공명 강화라는 이 3가지가 음성 치료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성 치료는 크게 간접 치료와 직접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접 치료는 음성 장애를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요인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환자 교육, 정상 음성의 유지에 관한 권고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일반적인 이완 기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간접 치료 시 환자에게 교육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성이 변화하고 성대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접 치료는 음성 산출과 관련이 있는 호흡, 발성, 공명기관의 통제와
협응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치료는 다시 개별적 접근법과 총체적 접근법으로 나뉩니다. 개별적 접근법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음높이를 찾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성대의 크기,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음높이로 발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적의 음높이를 찾으려면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와 같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발화식, 나오는 음높이가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음높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혹은 허밍을 이용해서 본인의 최적의 음높이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 미, 무, 마, 미, 무, 마, 미, 무. 이러한 음높이가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음높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강 개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발성기관이 이완되어 있으려면 우선은 공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공명이 강화되려면 우선 공명기관이 커야 합니다. 구강 개방법은 구강 공명기관을 크게 해서 발성 시 발성기관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아도 발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3개를 이빨 사이에 넣고 혀끝을 아랫니 밑에 붙여서 발성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현신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현신입니다. 이러한 발성이 안녕하세요, 황현신입니다. 이러한 발성보다는 훨씬 더 목에 무리를 덜 주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후두 위치 고정과 한숨 하품 기법이 있습니다. 후두 위치가 상승해 있으면은 공명기관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그리고 후두가 긴장되어 있어서 후두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한숨이나 하품을 한 상태에서 몇 초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품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운율감 있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분은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소리를 지르면 가슴이 활짝 열리는 듯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러한 발성보다는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소리를 지르면 가슴이 활짝 열리는 듯하다, 이렇게 발성하는 것이 훨씬 더 목에도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총체적 접근법으로는 반폐쇄 성도 훈련 SOVT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훈련은 구강 전반부나 입술 부위와 같은 성도의 끝부분을 부분적으로 폐쇄하여 성문 상압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서 성문 하압과 성문 상압의 차이를 줄여서 성대가 비교적 성문 하압만으로도 진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즉, 근육의 힘이 아닌 폐에서 올라오는 적은 양의 호흡을 사용하더라도 성대 개폐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 즉 성대 진동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반폐쇄 성도 훈련의 대표적인 방법은 입술 떨기, 혀 떨기, 유성 양숨 마찰음, 허밍, 손으로 입 가리고 발성하기, 그리고 빨대 발성 등이 있습니다. 입술 떨기 발성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음성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본인의 음성을 아끼고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발성할 때 목이 아프고, 그리고 듣기에 본인의 목소리가 유쾌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문제가 호흡의 문제인지, 발성 기관에 지나치게 힘을 주어서인지, 공명감이 부족함 때문인지, 혹은 높이나 강도가 적절하지 않은지, 혹은 내 자세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정했을 때 성대는 평생 문제없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간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악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